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89페이지. 자, 부담부증여입니다, 여러분. 부담부증여. 자, 어떤 내용인지 처음 배우는데 설명을 잘 듣습니다.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자, 이쪽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보시면 부담부증여. 자,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하는데 부담 있는 증여를 하는 거죠. 이때 부담은 야, 나한테 자꾸 부담 주지 마. 그때 그 부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부담 있는 증여를 할 때, 자, 요 관련한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험장 갈 때까지. 그래서 이걸 사례를 외우셔야 되는데,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위 시가 5억 상당의 자, 토지를 자, 증여합니다.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자, 증여합니다. 증여자 갑이고요. 증여를 받는 자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토지를 근데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차입금이.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3억 원만큼. 그 다음에 또 뭐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저당권이나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런 부담 있는 증여를 합니다. 갑이 을한테 야, 내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그래? 야,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는데 그건 네가 좀 갚아야 되는데 미쳤냐? 그럼 미친 사람이 어딨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러지.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이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 3억 원 채무를 자,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릴 세금 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시험에 이미 기출됐던 건데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3억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죠. 그러면 공짜로 줬는데 무슨 증여자가 무슨 대가를 받았냐? 자, 딴짓 하는 사람들 여기 보고, 그래서 무슨 대가를 받았냐? 그러면은, 보세요.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예?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니까, 자, 이 토지 이전에 대해서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의 인수액 상당히 보면 양도소득세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자, 이 채무 인수액,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의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대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자, 대관계 있다고 봅니다. 채무 면한 대가 받았다고 봐요.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양도에 해당하며. 그러면 자, 수증자는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느냐? 수증자는요. 여기 보세요. 전체 증여받은 자산가액 5억에서 3억 원은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그래서 채무 인수액 자, 이외 자산 부분에 대해서 수증자는요. 그러니까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이면 요 사례 같으면 지금 2억 원이죠? 5억에서 3억 뺀 2억 원.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에 대해서 수증자는 증여세를 계산해서 내야 됩니다.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증여자는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3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아니고 이 3억 부분에 대해서 부담보증여 시에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계산 사례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여튼 증여자에게는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취득세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취득세 입장에서 봤을 때 취득세는 유상 취득했든 무상 취득했든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5억 전체에 대해서 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유상으로 취득했든 무상으로 취득했든 무조건 취득세가 5억 부분에서 부과되는데 다만 취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대관계에 있다고 봐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그래서 유상 취득에 대한 세율이 정되고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저 사례에서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자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무상으로 증여받아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제 봐가지고 무상 취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시험에 25회 시험 때 나왔던 것이 다음 중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또 시험에서 부담부 취득세 문제에서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 전체 증여자산 가액에 대해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요. X입니다.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부담부 증여, 취득세와 양도세 내용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재를 일단 봅니다. 289페이지 자 보시니까 양가로 1번 의요. 자 필기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사진으로 찍어 가시던가 이렇게 하시고, 자 쉬는 시간이라 수업 끝나고 일단 내용을 봅니다. 부담부 증여 의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 급부로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하는 증여계약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고, 내용 여기 비추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밑줄이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액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봐서 누구한테요? 증여자에게 양도세 부과합니다. 채무면은 대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에 대해서는 유상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증자에게 뭐가 부과되고? 증여세 부과되고요. 동그라미 밑줄이고 3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살짝 밑줄이요. 부담부 증여에 해당돼서 증여자에게 부과한 양도세를 수증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는 없고요. 참고 내용은 부담부 증여 시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에 관한 건데,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 구해봐라. 요거 시험 문제 계산 사례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살짝 알려드려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앞에 취득세 부분을 좀 확인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교재 120페이지로 갑니다. 앞으로 가셔요. 앞에 120페이지를 봅니다. 앞에 120페이지를 보시면, 자, 앞에 120페이지 보시니까 동그라미 4번에 부담부 증여 나오죠? 취득세? 예, 그래서 자, 120페이지 동그라미 4번 부담부 증여를 봅니다. 밑줄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가 여기 보세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본대요. 그러면 법령의 반대속으로, 우리 교재는 안 나왔지만 법령의 반대속으로, 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5억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저당권 설정돼 있거나 그럴 때 부담인 증여했을 때, 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대관계에 있다고 봐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예? 세율이 유상 취득에 대한 세율이 정되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법령의 반대속으로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우리 교재는 없지만, 자, 무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 요것도 다 정리돼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뭐로?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도 않고요. 수증자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무상 취득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부담부 증여입니다. 뒤로 다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부담부 증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자,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없고 표정이 별로 자,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양도로 보는 경우, 자, 요거 보기 전에 잠깐만요. 뒤로 잠깐 가시면 293페이지가 있습니다. 293페이지 잠깐 뒤로 갑니다. 293페이지 뒤에 가시니까 양가로 3번 하단에요. 293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3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나오죠, 여러분들? 예. 동그라미 1번이에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어떤 건지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자, 부담부 증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를 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또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필기 있다 하시고, 여기 보세요. 만약에요, 얘네들이 지금 증여자,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자가 아닐 때, 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얘네들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아니면 얘기가 틀려져요. 자, 남편이 부인한테 이런 부담부 증여를 합니다. 부인이 알았어 여보, 내가 알아서 3억은 갚을게. 알바 뛰어서. 자, 어떻게 3억은 갚아요? 남편 돈 갖다 갚겠지. 자, 아버지가 대학생인 아들한테 이런 부담부 증여를 합니다. 대학생인 아들이 알았어요 아버지, 요새 최저 생계비 그 시급 최저임금도 올랐는데 제가 조금 올랐죠? 예, 최저 생계비도 올랐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알바 뛰어서 갚을게요. 채무 인수 된 겁니까? 예? 아니지. 그래서 아버지 돈 갖고 갔겠지.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봅니다.
배우자 또는 여기 보세요. 배우자 또는 갑자기 이거 하니까 우리 표정들이 어두워지고 자 대답들을 하는 여러분들. 배우자 여기 보세요. 직계 좀비 속간에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에 부담부 증여를 하잖아요. 그럼 얘기가 틀려져요. 배우자 직계 속간에 부담부 증여를 하면 자 얘기가 틀려집니다. 이 수증자가 인수하는 여기 보세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요 3억 원은 수증자에게 자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 자 아버지가 저렇게 부담부 증여했더니 대학생인 아들이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갚는다고 하거나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 증여했는데 알았어요 여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이렇게 한다거나 이럴 때 수증자에게 자 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래서 추정해서 보세요. 수증자에게 이 3억 원이 인수가 돼야지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대신 갚아야 할 돈을 자기가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보는 건데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결국은 3억 원 인수되지 않았으니까 5억 전체를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회사 모의고사 보면 배우자 직김 속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꿔요. 본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추정한답니다. 의지한다 본다 그러면 틀려요.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저 3억 원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양도세 부과되지 않고요. 자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인수돼야지만 대신 갚아주게 되니까 채무면 대가가 있다는 건데 근데 단 또 보세요. 배우자 직김 소권의 부담부 증여를 하더라도 자 채무 인수 사실이요. 채무가 인수됐다는 사실이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채무 인수가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 자 그러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주로 이 부담부 증여를 신혼부부 자녀한테 부모들이 집 사줄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 큰 누나가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제가 오남이녀 7남매 중에 막내다 보니까 많이 차이 나잖아요. 저희 큰 누나는 할머니예요. 근데도 누나라 그런지 몰라도 누나가 나는 어렸을 때 물론 지금 보면 늙긴 늙었지만 그래도 그 누나를 보면 그냥 어렸을 때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냥 누나는 누나지 어렸을 때 누나가 할머니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누나지. 항상 풋풋했던 그 누나의 그 이미지가 계속 있어가지고 지금도 뭐 큰 누나는 계속 자주 보고 그러지만 자주 보고 제 생일날 저한테 밥 사주러 와가지고 밥값 내주고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럼 저희 그 매형 생신 때 내가 가가지고 또 매형도 할아버지인데 제가 저 밥값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진짜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근데 잡아도 그냥 누나 같이 누나지 그냥 누나가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 할머니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저희 큰 누나는 하여튼 큰 누나가 저희 제 조카 있죠? 제 조카 결혼하는데 집 하나를 아파트 하나를 이전해 주는데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그 세금을 그냥 이렇게 명의를 이전해주면 아무개한테 명의를 이전해주면 세금 많이 나온다며.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전세 끼고 대출 끼고 뭐 명의를 이전해주면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다면서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부담부 증여라고 막 설명을 해줬어요. 못 알아듣지 뭐. 부담부 증여라는 말 나오는 순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더라도 어떻게간에 우리 같은 누나 같은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뭘 하냐면 이렇게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보세요. 신혼부부 자녀한테 집을 사줍니다. 여러분 제가 신혼부부 자녀라고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대학생인 아들한테는 이렇게 부담부 증여하고 군대 가 있는 애한테 대학생인 자녀한테 이거 부담부 증여 해봤자요 소용없어요. 그럴 때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됩니다. 자, 대가 왜 신혼부부 자녀라고 예를 들었냐면 아니 장가가 결혼하겠다는 녀석이 무슨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또 그다음에 병역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그다음에 또 직업도 없이 장가 간다고 설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는데? 자, 그래서, 근데 제가 불공평한 게 뭐냐면, 왜 꼭 남자만 집을 마련해야 되냐고. 진짜 다른 거는 꼭 남녀평등 이러면서 똑같이 해야 된다고 여자들이 그러면서, 희한해. 꼭 집은 왜 또 남자한테 빌어? 나는 살림만 사올게, 막 이러면서, 집만 큰 거 마련해. 그럼 나는 얼마든지 살림만 채울게, 막 이렇게 여자들이 보니까 이러더라고. 진짜 집부터 똑같이 예? 반반 부담해서 집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살림, 가전제품 이런 거 얼마나 돼 냉장고 저 냉장고 맡으면 나는 뭘 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똑같이 나눠 그래야지 똑같이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똑같이 해야지 그지? 네, 똑같이 그래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남자한테 집을 다 떠넘기고 말이야 집값이 비싸지 무슨 냉장고나 뭐 TV는 얼마나 된다고 예? 그까이 거 뭐 자 그래서 희한하단 말이에요 좀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격하게 공감하는 사람은 아들만 둔 부모님들은 지금 굉장히 이제 격하게 공감하실 것이고 딸을 둔 부모들은 뭐야 이거 이럴 걸 것이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신혼부부 자녀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이게 그 채무를 인수할 만한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채무 인수할 만한 능력이 된다 그러면 자 그냥 5억짜리 3억짜리 그냥 주택을 사주는 것보다는요. 집 사주는 것보다는 단순 증여해서 증여세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세 끼고 자 그러면 전세금은 국가기관에서 채무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죠. 또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대출 끼고 그러면 채무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죠. 채무 인수할 만한 능력이 되고 그랬을 때 부담부 증여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계산하고 나머지만 증여세로 계산하면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어요. 세금을 좀 덜 내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신혼부부 자녀들한테 집 사주거나 등등 그럴 때 자녀들한테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배우자 직김속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다만 자 채무 인수가 입증이 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배우자 또는 직계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자, 원칙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본다가 아니라 추정해서 증여세부가 되지만 채무인수가 객관으로 입증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와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 293페이지 안가로 3번을 보니까 배우자 직계임속간의 부담부 증여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뭐한다?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밑줄 쫙. 본다 그러면 틀려요. 의지한다 그러면. 다만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는 양도로 봐서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거 몇 줄이야.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결론. 다시 앞으로 갑니다.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6번 기타 양도로 보는 경우요. 양도로 1번 제목 밑줄입니다. 경매나 공매. 자, 양도에 해당합니다.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공매나 경매도 자, 보상금이 아니라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임의경매 등 강제경매도 양도에 해당한다. 세 번째 줄 다만 밑줄이요. 다만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대가관계 없다고 봐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네? 요거 밑줄. 자, 그래서 어떤 주부 수강생 얘기도 해드렸어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찾아와서 그러면 사업이 망해 제 친구 얘기도 좀 물어봐도 되나요? 네, 친구 얘기도 괜찮아요. 제 친구가 사업이 망해서 집이 경매 넘어가는데도 양도세 과세될 수 있다는 건가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물어본 수강생 얘기 드렸잖아요. 제 친구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 실제로 과세되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냐면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양도고 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실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냐는 변론이죠. 1억 원에 취득했는데 경락된 것은 자 7천만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에 사는데 7천만 원에 팔은 거 쓰니까 마이너스 3천이니까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겠지만 과세되지 않겠지만 자 그런 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만 따집니다. 공매 경매 양도에 해당하고요. 또 양가로 3번 제목만 밑줄입니다. 수용도 토지 소유자는 수용권자로부터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토지 소유권 이전하니까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를 줘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290페이지 넘어가시면 물납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물납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자료 말씀드렸고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무상 이전 제목이 밑줄이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2번 양도담보 원칙만 밑줄입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원칙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채무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 거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동그라미 1, 2, 3번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요. 자 그냥 밑줄 걸 필요 없고 또 양도담보 쭉 읽어보면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한다는 이 요건을 갖춘 계약서 4번을 양도소득세 과세편 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하게 되면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 딱 봤을 때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담보 목적으로 이전이 있구만. 그래서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 쭉 나와 있어요. 줄글 필요 없고 원칙만 밑줄입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사실상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가로 2번 예외 양도로 보는 경우 밑줄이죠.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양도 담보된 자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대물 변제로 뭐 양도로 본다는 거예요. 밑줄 쫙이요. 이건 대가 받고 완전히 넘어가는 거잖아요. 291페이지 봅니다. 3번 환지 처분이요. 원칙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자, 첫 번째 줄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밑줄입니다.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밑줄. 예외는 나중에 배우고요. 4번 보류지 충당 봅니다.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밑줄 쫙.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밑줄. 그럼 이게 어떤 거냐? 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같은 것이 벌어질 때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같은 거 벌어질 때 보세요. 어떤 지역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같은 거 벌어지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인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A-라는 토지로 사업지구의 다른 토지로 환지받습니다. 환지받을 때는 지목도 바뀌어 있겠죠. 논밭에서 대지로 지번도 바뀌어 있겠죠. 이때 요 사업 시행자에서 원토지 소유자로 이전해 줄 때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그 토지가 만약에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보류지 그러면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보류하는 공공용지, 공사비용에 대체하게 하는 땅 채비지를 말합니다. 자,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게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일 때는 보류지에 충당된다? 그러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은 근데요, 공짜로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다 대가 받고 이전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유상 이전이에요. 근데 왜 양도로 보지 않냐면 정책적 목적으로 그래요. 원래는 양도 대가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지만 정책적 목적으로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절차되어지고 사업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에 따라 보유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책적 목적으로. 결론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91페이지 맨 아래 5번 토지 교환입니다. 자, 밑줄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원래 교환은 거래 양당세가 모두에게 양도세 부과되지만 일정한 경우에 토지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데요. 밑줄. 지역번 밑줄입니다. 토지 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자, 분할하여 교환할 것 밑줄. 니은번도 밑줄이죠. 기역에 따라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100분의 2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밑줄이요. 자,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봅니다. 어떤 토지가 있는데 토지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 경계가 이쪽 토지는 갑소유고 이쪽 토지는 을소유입니다. 토지 경계가 너무 삐뚤삐뚤하니까 토지 경계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하기로 합니다. 이랬을 때, 자, 요쪽 토지 부분과 요쪽 토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갑과 을이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서로 주고받습니다.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때 교환은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이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된, 여기 보세요. 비금친 분할된 토지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이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6번 공유물 분할 및 재산 분할입니다. 원칙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동그라미 1번 밑줄이죠.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당연합니다.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가 받고 준 거 없잖아요. 그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동그라미 2번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지문에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를 나눴어요. 지분 변경 없이요. 그 공유 토지를 또 소유주별로 단순히 또 분할했어요. 그러면 자,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3번 밑줄입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이혼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의한 부부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내 거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원래 내 목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밑줄이요. 양가로 2번 예외 양도로 보는 경우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분할하면서 그 공유 지분이 변경, 가로 안에 지분 감소로 변경되면서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으로 양도로 본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죠. 지분의, 자, 공유물 분할 설명을 드리면 가불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 지분 50%씩이었을 텐데, 자, 가불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분할하였다.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눈 거죠. 자, 이렇게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단순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나눠 가진 거니까 이것은 대가 받고 준 거 없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이요.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 한번 봅니다.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 갑을이 공유하게 된 부동산을 갑 60, 자, 이거 좀 이렇게 된다. 갑 60, 자, 을 40%로, 갑 60을 40%로 분할했다. 자, 그러면 10%만큼 부분에 대해서 자,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 지분 증가자, 저 사례 같으면 갑 같으면 늘어난 것만큼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고, 지분이 감소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을 같으면요, 공유지분권을 을이 갑한테 야 친구야, 네가 공짜로 10% 더 가져. 공짜로 무상으로 이전했다 그러면 받는 사람에게, 무상 이전하면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고, 자, 대가 받고 유상으로 이전했다, 유상으로, 그러면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하는 경우에 유상 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을이 공유지분권 10%를 대가 받고 이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이 없어요? 아, 진짜. 자, 여러분. 연락에 설명했더니. 자, 그래서 요 얘기고. 7번 봅니다. 신탁해지. 밑줄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밑줄이에요. 믿고 맡았던 것 뿐이에요. 믿고 맡았다가, 자, 법원의 판결로 돌려주라고 그래서 그냥 돌려줍니다. 신탁해지로. 자, 대가 받고 이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는 거니까 신탁해지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93페이지 8번 매매 원인 무효소로 인한 소유권 아니에요.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그 매매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원인 무효로 판시돼서 환원될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밑줄 쫙입니다. 자, 이것도요. 법원의 판결로 잘못 온 거, 무효 판결로 잘못 온 거 소유권 환원 돌려줍니다. 자, 잘못 온 거 돌려줄 때 대가 받고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양도세 반드시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소유권 환원, 대가 없이 이전하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4번에 04번에 배우자 또는 직계전 미수권의 양도입니다. 자, 실질과 전칙하면서 설명드렸다는 거예요. 원칙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 이 얘기요. 배우자 또는 직계민속 간에 한 입을 돕고자 하는 사이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을 이전합니다. 여보, 송도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3억에 샀는데 4억이 됐잖아. 당신간 특별히 3억 100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 여보. 매매계약서 백날 써봤자 실질적인 대가관계 의문이 따르기 때문에 그 재산에서는 양도로 보지 않고 뭐라고요?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민속 간의 양도 원칙 제목만 몇 줄이요.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세 부과합니다. 근데 양가로 2번 예외 양도로 보는 경우요. 배우자 직계민속 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로 인정돼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양도로 보는 경우 제목 밑줄이고, 자, 동그라미 1번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 처분된 때 아버지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는데 아들이 눈물 흘리면서 달려가서 경락을 받으면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경락되고 안 내면 어떻게 경락을 받아요? 파산 선고에서 처분된 때 아버지가 채무 변제불능 상태에 빠져서 아버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렸고 아버지의 남아있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됐을 때 그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이 처분됐을 때 아들이 그것을 취득합니다. 그랬을 때 역시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국세징수법에서 공매된 때 이런 거. 자, 5번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밑줄이고 기억법 밑줄이죠. 또 권리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다거나 이런 경우. 자, 다 교환을 부동산 같은 거 교환하면 다 공시가 되니까 자, 다 대가관계가 입증이 됩니다. 이런 경우들 등등에 있어서는 자, 배우자 직계민속간의 양도도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칙은 증여로 추정해서 뭐 증여세 부과되는데. 자, 취득세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의지한답니다. 근데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양도세에서는 배우자 직계민속에게 양도를 하면 증여한 것으로 뭐 한다고요? 추정하고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추정이다. 취득세에서는 다 의지에 간주한다, 본다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민속의 부담부 중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갑니다. 294페이지 제4절 양도 및 취득식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듭니다. 또 자, 어깨를 한번 이렇게 돌리시고 뒤로도 돌리고요. 프리스타일로 알아서 몸을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들 몸을 한번 풀어보고. 자, 아까 얘기 드렸어요. 5월 1일 날 스케줄을 다 비워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벌써부터 누가 5월 1일 날 뭐 하면 안 돼. 5월 1일 날 꼭 중요해. 학원에서 꼭 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래가지고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는 분들은 안 돼. 저 5월 1일 날 나 저 학원에서
아니, 거짓말을 또 가르치면 안 돼. 그래서 중요한 저희가 있어 나 가야 된다고 해서 공부하는 차림으로 가방 메고 오셔도 되고 등산복 차림으로 오셔도 되고 하여튼 편안한 차림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스케줄 완전히 비워놓으시고요. 자, 294페이지. 아, 근데 저는 원래 그런 모임에 가면 항상 이런 거 있어요. 모임에 가면 항상 술이 약해가지고 있죠? 하여튼 몇 잔 먹으면 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날 왔어도 제가 그냥 안 보이면 그냥 어디서 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어디 구석에서 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신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마무리는 항상 책임집니다. 조금만 자면은 3, 40분, 1시간 자고 일어나면 또 그다음부터는 이제 쭉쭉 들어갑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 책임을 집니다. 제가 항상 그래서 모임 끝날 때 항상 모임은 중간에는 사라졌다가 항상 모임 끝나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건 뒤풀이떼기고요. 뒤풀이떼기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294페이지 제4절 양도미 취득식이 시험에 25회 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자, 올해 27회 시험 독립화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작년보다는 조금 높아졌고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몇몇 중요한 내용만 이번 순환에는 좀 보고 가겠습니다. 보유기간 판정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보유기간 그러면 당일에서 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295페이지 일반 적거래입니다. 1번에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요. 대금 청산이 분명하다. 대금 청산이 분명하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해당 자산 대금 청산한 날로 한다 밑줄이요. 여기서 대금 청산한 날이 뭐냐? 밑줄입니다. 두 번째 줄도 계약상 잔금 지불에 관계없이 실제로 대금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합니다. 시험에서 바꾼다면 보완하지 뭐. 자,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매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기로 한다. 땡입니다. 계약서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원칙 언제다? 대금 청산입니다. 취득세가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가 원칙 계약상 잔금지기.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기.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등록을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등록 일거였어요. 취득세가 유상취득의 경우 원칙 계약상 잔금지기. 그거 헷갈리라고 원칙 계약상 잔금지기로 바꿔냅니다. 아니라는 거. 참고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대금 청산일의 그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자 원래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내야 되는 건데 양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했을 때 그 해당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은 자 제외한다 밑줄이요. 자 여기 쭉 살짝 밑줄이고 포인트가 제외한답니다. 바꾼다면 포함한다로 바꾸겠지. 자 왜 제외하냐고요? 대금 청산일을 양도미 취득시로 하는데 이 대금 청산일에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까지 포함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리 속한다 말부터 이겨지네. 나중에 신고 납부하는데 그러면 취득시기가 너무 뒤로 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기가 너무 뒤로 가기 때문에 이 대금 청산일에 양도미 취득시를 판정하는 그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나 부가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포함한다고 바꾸겠죠? 2번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명부등에 제된 밑줄입니다.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개설로 한다. 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명의개설 취득시로 하는데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어떤 등기 접수일 기억합니다.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이요. 3번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언제냐고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등기 접수일로 한다 밑줄이요. 등기 접수일이요.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봅니다. 지금 본 얘기요. 자, 어떤 얘기냐. 어려울 거 없어요.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의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실무적으로도 언제를 양도미 취득시로 하냐. 자, 실제로 잔금 주고받은 날, 금융거래자로 있겠죠? 저 잔금 지급받은 날 하고 등기 접수일하고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에요, 실무적으로도.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봅니다.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자, 매매하는데요. 매매하는데 자 계약일이 지난번에도 했던 거예요. 계약일이 2016년 3월 2일이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2016년 4월 20일이고 자 을명의로 자 대금이 청산된 날 대금 청산된 날이 청산일이 2016년 4월 25일이고 을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접수일이 예를 들어서 2016년 5월 28일입니다. 자, 5월 28일. 자, 이랬을 때, 을 입장에서, 잘 보세요.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아니고요. 취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취득세상 취득 시기 언제예요?
취득세상 취득시는 언제입니까? 분명히 뭐 어쩌고 이러지 말고 언제입니까? 자, 그렇죠. 4월 20일이죠.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자, 언제냐? 계약상 잔금지일 4월 20일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양도세는 원칙 언제라고요? 대금 청산일.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4월 25일입니다. 대금 청산일 4월 25일. 양도소득세상의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양도시기. 요 사례에서 지금 양도시기는 언제예요? 설명했는데 양도시기 언제입니까? 대금 청산일이 자, 이 4월 25일 날 대금 청산일 날 이전하는 사람은 양도일이고 사는 사람은 취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대금 매매 같은 경우는 대금 청산한 날, 대금 청산한 날 대금 주고받을 때 주는 사람은 이 날이 양도일이고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은 이 날이 뭐가 되고 취득일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날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이 자 3월 28일로 하겠습니다. 그럼 요 사례에서 등기 접수일이 3월 28일입니다. 취득세상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취득세 원칙 계약상 정질인데 그 전에 등기하면 취득세도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요? 등기일입니다. 양도세상의 취득시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접수일입니다. 자,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도 당연히 같은 날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언제고? 3월 28일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접수일 2016년 5월 28일로 하고요. 대금 청산일이 요거 6월 28일로 하겠습니다. 6월 28일로 하고 계약상 잔금지일이 자 불분명합니다. 명시되지 않았어요. 불분명합니다. 또 대금 청산일도 불분명합니다. 이때 취득세상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취득세상 취득시기는 언제예요? 취득세는 원칙 계약상 잔금지일인데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5월 1일 정도 되겠죠? 31일까지 있으니까 뭐 1일인지 2일인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는 언제입니까?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는 언제예요? 대금 청산인데 불분명하면 언제라고 했어요? 등기접수일 6월 28일.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6월 28일. 대금 청산인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원칙 대금 청산은 불분명히 등기접수일. 자,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접수일입니다. 295페이지 03번 특수한 거래를 봅니다. 장기할부 조건 매매인데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때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요. 밑줄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자, 그래서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이나 사용수익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느냐.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양도및 취득시는 원칙적으로 각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이다. 아닙니다. 첫 해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도 아니고 중 빠른 날입니다.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중 빠른 날. 요거만 기억합니다. 자, 중 빠른 날.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수익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넘어갑니다. 293페이지 2번의 수용의 경우요. 자, 공취법 규정에 따른 자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 밑줄입니다. 대금 청산한 날, 두 번째 줄 끝 중간에 대금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요거 시험에 나왔을 때 계속 그랬어요. 수용은 3개가 나란히 나와야 된다. 하나도 빠지면 틀리다. 자,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지 하나도 빠지면 틀리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틀린 거로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자, 수용 땡땡 사업 인정 고시 1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저한테 배운 분들은 하나만 나왔으니까 무조건 틀렸어요. 사업 인정 고시이 아니라 중 빠른 날이어야 되는데 3개가 나란히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업 인정 고시이 아니라 3개가 나란히 나와서 중 빠른 날입니다. 다만 여기도 작년에 2015년도 신설된 규정입니다. 여기 책 봅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확정 판결일로 한다 밑줄 짝이에요. 자, 수용권자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소유권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거 졸다가 저거 못 봐가지고 뭔 쓰는지 못 들어가지고 계속 저거만 가 있구나. 눈이 여기를 보라니까. 그건 일단 지나간 걸 한번 지나간 거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요. 소송으로 서로 자기들끼리 지금 소유자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수용권자 입장에서 누구한테 줄 거예요? 재판 끝날 때까지는 소유자가 알 수 없으니까 보상금을 공탁해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어느 때를 주기시로 하냐?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 된 날이에요. 소유권 관련 소송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누가 이제 승소한 지 딱 결정이 됐잖아요. 그때를 주기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공탁된 날 한 날로 바꾸겠죠? 아니고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합니다. 공탁된 날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이요.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가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하느냐. 자, 상속받은 자산은 이번에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하느냐? 상속 개시된 날 며칠이요.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 시작되죠. 취득세에서도 상속받은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해? 상속 개시. 상속 개시입니다. 양가로 2번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받은 날 며칠입니다. 증여받은 날. 증여받은 날이 언제냐에 대해서 자, 예규에서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 인도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증여받은 날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가 팔 때 보유기한은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인데.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했습니까? 증여 계약일. 낙성분류식 계약이라고 하면서 막 얘기 드렸잖아요. 야, 너 뭐하라 좀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증여는 계약일이라고. 자, 취득세에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냐? 증여 계약일. 땀만 먹지 못하도록 계약일로 한다고 했잖아요.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서로 뒤바꿔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4번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취득시 얘기들은 5, 6월 달에 심화이론부터 해가지고 뭐 문제풀이까지 슬슬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나머지 것들은 가장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봤습니다. 나머지들은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299페이지 비과세 양도소득 있잖아요.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이 4가지가 있잖아요. 비과세 양도소득. 요것에 관해서는 비과세 양도소득과 관련해서는 뭐 대충 제가 기본적인 거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본적인 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대략적인 것은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자세한 것은 뭐 5월 달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318페이지 있죠?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요. 318페이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318페이지. 다음 주에는 제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요 318페이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산 구조를 다 계산 과정 다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비과세에서 일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다음 5월 달에 보고 그래서 요 318페이지부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도세 계산 과정 중요한 내용이요. 그리고 비과세에 관한 것은 시간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5월 달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배운 걸 아니 왜 집에 가려고 그래? 복습은 하고 가야지, 여러분들. 자, 제일 중요한 거 일단 뭐 몇 가지만 복습하고 합니다. 종부세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주택분은 종부세 주택분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일반적으로 얼마를 공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그럼 틀리고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의 비율 몇 프로? 80%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단독소 1세 1주택자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얼마를 뺍니까?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역시 80% 곱합니다. 부부 공동소유일 때는 자, 부부 공동명의이고 지분이 균등할 때는 자, 1세 주택일 때는 얼마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고 12억까지 과세되지 않고 공동명의일 때 1세 주택 부부 공동명의. 그다음에 단독소유일 때는 얼마까지? 단독소 1세 주택일 때는 얼마까지? 9억 원까지 실제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부세요. 과세표준 결정됐고 곱하기 세율인데요. 곱하기 세율인데 그 전에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우리가 산출세율 구할 때 주택부는 자 세율이 0.52 자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여튼 결론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비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자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령별 보유한별로 세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령별 공제는 1세대 주택자에 대해요,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은 안 돼요. 1세대 주택자면서 만 몇 세?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10%부터 30%까지 연령별로 10%부터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보유한별 공제는 1세대 주택자에 대해서 역시 자,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5년 이상 10년 미만, 자, 20%, 10년 이상이면 40%까지 이렇게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중복공제, 연령별 보유한병제 허용돼요? 안 돼요? 허용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부세요. 종부세. 자, 원칙 정부 부가세하고 예외적으로 고유소 휴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부 부가세 할 때. 자, 납부 기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언제입니까? 12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대상 종류하고 달라지지 않아요. 재산세와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고의소 휴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때도 언제까지 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고의소 보낼 때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발부해줘야 된다? 5일 전까지 발부해요. 종부세 납세지는 국세니까 부동산 여기저기 있다 할지라도 자, 종부세 납세지는 그 거주자일 때 그 거주자의 어디요? 주소지를 납세지를 합니다. 주소지. 부동산 소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 종부세. 자, 물납은 허용됩니까? 안 됩니다. 올해부터. 분할 납부는 됩니다.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할 때. 그죠? 자,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할세 일부를 언제까지 분할 납부하냐?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합니다. 재산세 45일, 종부세 2개월. 자, 그 다음에 납부할세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나눠서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그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 납부해요. 납부할세액이 8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이 얼마다 종부세? 300만 원 이런 거.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 분할 납부해요. 절반까지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운다? 종농이. 농특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되겠습니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에요?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 되겠습니까? 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지역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된 것만 대상입니다. 그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에 일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렸는데 어떤 거?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드렸어요. 어떤 거?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거. 이런 거.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상입니다.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대상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건 아니냐? 국민택채권 같은 거 아니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대상이 됩니다. 시동생명일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했다. 잔금 치기 전에 명의 바뀌는 사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양도세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자산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동산 관련한 특정 법인 주식 2가지는 이따더라만 알면 되고 나머지 2가지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등등 다 대상이 된다. 그런데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또 영업권은 반드시 어떤 것만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대상이 아니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이런 것들. 주식 또는 출자집은 비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인데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원칙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예외적으로 대주거 양도하거나 어떨 때만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 파생상품. 자, 코스피 200 선물 옵션에 대한 파생 상품도 올해부터는 양도세 대상이 됐다. 이런 것들.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사실상 유상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지 등기등록과 무관합니다. 사실상 이전에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양도 안 받은 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유상 이전이야지 상속 중에도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자, 그랬고요. 양도세 양도로 보는 경우 매매, 자,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양도에 해당합니다.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하거나 이혼의 유자리 집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하거나 손해배상 유자리 집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하거나 조세 물납에 가름한 이전은 다 채무면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단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내 거 내가 착각하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주택을 대물 변제했을 때는 얘가 비과세권을 갖췄으니까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부담부 증여요. 오늘 처음 배웠죠?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갑이을한테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그래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했을 때 자, 증여자에게는 뭐가 부과됩니까? 양도소득세가.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면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3억 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자,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상가액 5억에서 채무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은 뭐로? 증여세가 부과되고요.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3억 원은 자, 대관계에 있다가 봐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취득세 세율이 정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취득세도 나눠줘요, 세율이. 그 다음에 자, 또 수용, 공매, 경매, 강제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무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한부 목적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그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리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책적 목적으로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자, 일정한 토지 자,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교환에 의해서 토지 분할에 의한 그 교환이 이루어질 때 자,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유권 환원. 자,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양도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다. 돌려주는 거니까.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양도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대가 없이 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식기민속 간의 양도는 항상 양도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알겠습니다. 배우자 식기민속 간의 양도는 증여로 추정해서 원칙 증여세 부과되지만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식기민속 간의 부담부 증여도요. 원칙 채무액 상당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군대 가기 전에 알바트에서 갚을게요. 인수되지 않은 것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부담부 증여. 배우자 식기민속 간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 이제 마지막입니다. 꼭 나오시고요.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